윤석열이 구속됐는데 체포가 안 돼요. 김건희가 혐의가 16+알파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구속이 안 돼요. 내란 세력들이 꿈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얘네들 좀 그만 보고 싶은데 얘네들부터가 안 없어지니까 더운 날 더 짜증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실패했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완강한 거부로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 집행 중단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집회 시위할 때 체포되면은 완강히 거부하잖아요. 그쵸. 막 주저앉잖아. 막 어떻게든 하려고. 그리고 요번에 대진년에서 미래세관 갔을 때도 남자 한 명을 거의 뭐 8명, 10명이 붙들고 막 밀어요, 막. 질질 끌고 가서 네, 팔꿈치 다 까지고 옷 찢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윤석열만 부상 우려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야생동물 잡는 유해조 처리반 네, 협조를 구해서 가라 조언까지 했었는데 네. 왜 그 정도로 그러네.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네. 아니 윤석열이 내란 당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도 못 들어갔어?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야, 문 부수고 들어가. 도끼 들고 가서 들어가. 총 쏴. 도끼 들고 가서 잡아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면은 구치소 가는 모든 범죄자들이 다 이거 따라 하죠. 그쵸. 당장 얘기 나오잖아요. 아, 완강히 거부하면 체포 안 되는구나. 완강히 거부해도 민간인들은 체포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혜라는 겁니다. 네, 이래서 더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이 진짜 1cm도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면 조금씩 뒷걸음질 치다가 벼랑으로 한 번에 떨어집니다.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 얘기를 좀 해볼게요. 특검 조사 어제 마쳤죠.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세요, 변호사? 뭘 건강이 매우 안 좋아. 의사세요? 변호사면 법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말해야죠.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까요. 아, 나 왜 이렇게 열받지 진짜? 저 얘기 들으니까 김건희가 나갈 때 갑자기 비틀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없이. 거짓말 본인이 치면 그 순간 진짜 아픈 거라니까. 비틀거리면서 막 걷는 거예요. 갑자기 혈색 창백해지고. 그리고 거짓말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최악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인즉슨 반대로 생각하면 전 다 알아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이거의 거짓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한 건데 몰랐다, 아니다, 거의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일단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단순히 계좌 빌려줬을 뿐이고 주가 조작은 몰랐다. 모르는 사이에 돈 벌었다는 거죠. 주가 조작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혐의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짓말이 지금까지는 수사기관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짜맞춰 줬으니까 그쵸.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건희랑 드디어 오페라. 문화기획자니까 또 여기서 얼마나 해먹었겠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잠깐 수협 얘기해드렸거든요. 수협 해경 게이트 김건희 사건 얘기해드렸는데 지금은 오페라와 KBS 자회사까지 지금 김건희랑 나온 상황입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고 사건들이 뭐 돈이 결국에는 김건희한테 반사이익으로 간 사건이거든요.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0.1%다 참고인 조사 받게 생겼어요. 네. 김건희 때문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엮여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기본 먼저 구속 엄벌이 되어야지 이후에 내란들이 청산이 더 되겠죠. 시작입니다. 내란 청산의 시작. 근데 아직 시작이 좀 더디다. 더 빠르게 몰아쳐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만으로도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된다. 다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월 2일에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살인 테러를 당했습니다. 거의 뭐 칼을 양날 검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살상력을 굉장히 높인. 근데 국정원은 이후에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거거든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 이게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살인 미수였다라고 최종 판단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거를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단순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고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게 윤석열 탄핵 인용 하루 전인 4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게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서 작성되고 국무조정실에 배포됐다고 합니다. 김상민이 이제 지난 22대 총선 때 창원 의창에 김영선을 밀어내고 김건희가 꽂아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김건희랑 명태균이랑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컷오프 시키니까 김상민이 이제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국정원 특보라는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김건희가 꽂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건데요. 4월 3일 이걸 아예 축소한 보고서를 발표 작성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그렇게 사건을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당시에 그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버리고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셔츠도 주요 증거에 해당될 텐데 그걸 그냥 버려가지고 민주당에서 다시 구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 과정에서도 현장에 출동했던 대테러 협동 조사팀 관계자들이 지시를 하는 장면들이 포착됐다고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진짜 생뚱맞게 막 생수병 들고 와가지고 네. 핏자국 막 닦아내고 막 이렇게 흘려보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선 기간에 이게 파면 직후에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죠. 대선 후보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방탄복 입고 막 이러면은 오버한다. 경호 단계 낮춰도 된다. 그 정도 아니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후보에 대한 경호 단계도 높여줄 걸 계속 요구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그렇죠. 효과도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범죄를 축소시키고 은폐하는 거는 사실 범죄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테러 범죄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거를 공안기관인 국정원이 한 겁니다. 국정원이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이재명 후보 잡는 일에 앞장서서 나선 거예요. 네, 미국의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의 말인데요. 최근 한미 국방장관 통화를 했는데 그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북 방어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전략적 지속 가능한 동맹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트위터를 통해서는 한국은 강력한 대북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칭찬을 했는데 미국이 칭찬을 하면 보통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일이죠. 미국이 모범 사례라고 지금 얘기하면 모범 대신 호구를 붙여야 돼요. 호구 사례입니다. 호구 사례. 아니 미국이 모범 사례라고 했다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들이 있어요. 사태 파악이 안 됩니까? 미국이 지금 얼마나 깡패짓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한국이 대북 방어해라. 동맹 현대화 해라. 동맹 현대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주한미군은 이념과 가치 아래에 지금 활용되어야 하니까 대북 국방은 너네가 좀 해. 그래서 주한미군은 대만 전쟁에도 좀 쓰일 수 있고 다른 데에 좀 유연하게 써야 되니까 갑자기 좀 감축되거나 빠져도 놀래지 마. 알았지? 우리 한미 동맹은 견고해. 라는 얘기를 동맹 현대화라는 말로 꾸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 월요일로 지금 확정이 네. 됐다고 하죠. 여기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아직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금. 주둔비 네. 얘기 지금 아직 협의 남아 있죠. 이런 데에서 지금 협상이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기조에 지금 합의한다고 얘기하는 건 맞는가? 지금 엘브리지 콜비가 거짓말 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국방에서 역할을 하면 사실 주한미군 나가도 되는 것도 맞고 네, 그 주둔비도 줄 것도 없죠. 그렇죠. 만약에 대북 국방 동맹 현대화를 계속해서 강요받으면 우리는 쓸데없이 중국과 안 해도 되는 갈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 위협 대응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북한 위협 대응에 공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번 네. 내란을 통해서 윤석열 때 알았잖아요.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위협을 했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 군대에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전쟁 비용 대주고 용돈도 찔러주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원래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아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북한은 우리 보고 지키래매 하고 중국 때려야 되는데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서 있을게. 너네가 밥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한미 간에 이게 이념이고 동맹입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 우리 없다. 주한미군은 그대로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 에이 문명국인 미국이 설마 그렇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위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합의한 내용 가지고도 말 바꾸는 게 깡패 미국이에요. 지금 일본 기존에 2.5%에서 15% 올렸는데 그럼 15%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2.5% 더하기 15% 해서 17.5%로 일본이 지금 하는 거로 미국이 말을 바꾼 거야. 원래 합의할 땐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게 언론들에서는 일본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네. 미국이 협상에서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을 다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EU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몰락하는 속도, 퇴보하는 속도를 다른 나라 삥 뜯어서 최대한 늦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발 맞춰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약속한 얘기랑 오늘 얘기하는 거랑 다른 나라랑 무슨 협상을 하고 약속을 합니까?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 분야 합의문 작성도 앞두고 있고 국방 분야 협상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에 맞서서 방 빼라,
돈 내라를 외치는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의 국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력이 너무 약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이빨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주권자 국민이 국력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재명 정부를 돕자고요. 이게 돕는 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깎았어요, 올렸어요? 깎았죠. 깎았잖아요. 부자 감세를 넘어서 그냥 다 깎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게 부여된 숙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일단은 기계적으로 일단은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네. 그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도 세금을 윤석열이 확 깎았어요. 확 깎아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돈을 벌었어 지금. 그러면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된다. 대주주여야 돼요. 대주주여야 돼요. 자, 우와. 대주주 기준은 뭐냐면은 한 종목이라도 50억 원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죠? 50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 뭐? 2030이 왜 화가 난 왜 거지? 화가 난 거지? 50억 있어 2030? 이거를 지금 이거를 10억 원으로 환원하고 했다니까 난리가 난 건데 어. 자 보세요. 역사를 보여줄게요. 네. 처음에는 100억 원이었어요. 100억 원. 이 제도가 들어온 게 쭉쭉 떨어지죠? 네, 50억으로 내리고 25억 원, 15억 원, 10억이에요. 10억이었어요. 네.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갑자기. 역사를 50억 저렇게 돌린 거예요. 와. 빨간색 보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에 넓혀가고 있는 이 도도한 역사적 흐름, 이미 합의가 끝난 이 모든 흐름을 다 깨부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역사를 안다고 해봐요. 뜨악하죠. 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파면시켰어요. 어. 저거 원상복귀 시킬 거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저거 안 하면은 저거는 지금 그게 무슨 주식 투자자야?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자고 한 게 10억 원으로 다시 돌려놓자 이건 거잖아요. 그냥 기계적 환원일 세제 뿐인 개편원으로. 거예요. 뭘한 것도 아니야. 맞는데?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주식 투자자분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쳤단 말이야. 네. 민원을 막 제기했어. 네네네. 이게 뭐냐라고 어. 했어. 그럼 거기에 올라탄 정치인들은 또 뭐예요? 정치인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가지고 가자는 거야. 저거를 쭉 이제 과세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저 부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그렇죠. 금투세가 등장을 해야 돼요. 아. 금투세는 뭐냐면은요, 미국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 세금 냅시다. 그냥 다 세금 내고 조금 벌면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비과세 하고 아, 네. 통산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자. 우리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가자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 있는 이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뭐 대주주 기준을 뭐로 하냐가 문제될 게 아니네. 모두가 세금을 내는 거니까. 모두가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리고 돈 번 사람만 내니까. 네네네. 그리고 적게 번 사람들은 안 내고. 오히려 합리적인데 이번에 금투세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주식 투자자분들이 반대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서 민주당에서도 받았잖아. 맞아. 세금 내기 국힘당에서 싫다고. 난리치고 같이 협공하니까 대주주 기준이면 세금을 내고 대주주 기준이 안 내면은 세금이 아니라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네, 이 기준을 올리고 내리고 해봤자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바로 금투세였다. 금투세였죠. 금투세가 시행될 때도 투자자들은 반대했었어요. 지금 저 10억 원으로 낮추자고 해도 반대하죠. 네. 투자자들이 한결같은 메시지는 뭐예요? 세금 내기 세금 안 싫다. 세금 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다는 민원을 수용해서 정치권이 계속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수용하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세금 제도는 사라져요. 그렇지. 나도 세금 내기 싫어. 근로소득세랑 사후소득세 다 내지 마줍시다. 맞아. 3.3% 떼지 마.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고 환원해야 할 건 해야 되는데. 오케이. 경제와 재테크를 구분하셔야 돼요. 사회의 근본적 모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경제예요. 그래서 네. 경제는 곧 정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맞아요. 재테크는요. 자산 증식의 기술이에요. 오직 돈은 버는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재테크예요. 여의도 정치인들에게 고합니다. 논점 일탈들 그만하시길. 재테크 이야기도 정도껏 하고요. 라고 했어요. 10억이냐 50억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과세 형평성, 과세 정의 등등의 얘기를 하려고 원래 금투세 얘기가 들어왔었던 것이고 네. 금투세야말로 과세 정의 등에 대해서 그 문제식을 가지고 나온 건데 네. 그때 민주당이 토론을 했어요. 우리 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과세 정의도 실현되고 형평성도 괜찮아지고 좀 선진화가 되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VS로 나눠서 토론하는 게 금투세가 들어오면은 우리 주식이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 주식 아하. 오르냐 내리냐 그런 얘기들은 주식 채널에서 그러네. 주식 채널에서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한심해 죽겠다는 거예요. 한심해 죽겠어요. 제가 정- 여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의도의 고함 이거 보내야겠습니다. 영상. 한심하다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시라는 거예요.